자, 그러면 이제 소형 온수 보일러 자동 제어 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는 온수 온도 제한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면은 온수 온도는 자, 여러분들 제한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은 온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여러분들 이제 물이 끓어서 증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온도 센서가 있어서 또 이걸로 감지해서 이제 보일러를 정지하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 앞에서 나온 내용들과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온도가 보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이거를 재는 것은 자, 이렇게 감온부가 있고 이 감온부에는 보면은 어떤 액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체가 보면은 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액체 부피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그 최적인 증가함으로 해서 그게 이제 관을 통해서 보면은 온수 온도 제한기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보면은 보일러를 이제 정지시키거나 이런 제한을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관 안에 보면은 자, 봉이백이 있고 이 봉이백이 보면은 팽창하는 거에 따라서 보면은 온수의 온도를 제한을 가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꺾어져 있거나 뭐 도관이 이제 찌그러져 있으면은 제대로 보면 부피가 팽창한 압력이 이제 전달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이런 감온체에 보면은 자, 이런 스케일이나 이런 게 부착되면은 제대로 자, 온도를 감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감온부가 열을 뺏기면은 최적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도 설정. 만약에 이제 온도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온도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전기가 돼야 되겠죠. 또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설정 온도에서 바로바로 이제 동작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전기 배선. 자, 이런 부분도 손상이나 틀어진 이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텍터 릴레이입니다. 근데 프로텍터 릴레이는 앞에서도 여러 번 보면 자동 제어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 프로텍터 릴레이가 보면은 안에 보면은 이렇게 차트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차트가 보면은 A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자, B, 자, 그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오면서 보일러가 이제 운전하는 그런 주기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스케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씩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예로 보면은 여기 P라고 써 있는 게 보면은 프리퍼지라고 했죠. 그래서 프리퍼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연소를 이제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뭐 저연소나 이제 고연소 있죠. 연소를 가리키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가동이 중지할 때는 여러분들 무슨 퍼지 한다고 했죠? 그죠? 포스 퍼지 하고 나서 보일러가 다시 원래 상태로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텍터 릴레이는 각종 센서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이제 센서들이 퍼져 있는데 그게 보면 프로텍터 릴레이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각 센서에서 보면은 하나씩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시내를 보내면은 차트가 자, 완료가 되면 하나씩 탁탁탁 돌아가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각기 보면은 차트에 있는 거는 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너에 이제 부착해서 사용하고요. 네. 근데 이제 버너에 이제 딱 들어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제어 판넬 있죠? 컨트롤 판넬. 여기에 열어보면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오일 버너에서 주 안전 제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난방이나 급탕, 자, 이런 전용 회로 등이 이용된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운전이 컨트롤되고, 만약에 보면은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보일러가 정지합니다. 그러면은 차트가 딱 돌아가다가 정지하면서 여기에 보면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떤 보일러 운전 중에 어떤 부위에서 이제 이상으로 보일러가 정지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쿠아 스탯은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이 아쿠아 스탯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온도 조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따로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프로텍터 릴레이 또 보면 아쿠아스테 보면 뭐 온도 조절기나 이런 것들이 따로 이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온도 조절기를 아쿠아스탯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쿠아스탯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프로텍터 딜레이 보면은 이렇게 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작점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일러가 운전 온을 누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가 이제 돌아가요. 그럼 여기는 또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기압 스위치 접점이 만약에 불량한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멈췄어요. 그러면은 자, 공기압 스위치 이게 뭐죠? 통합 스위치죠. 네, 이게 만약에 접점이 만약에 불량해요. 그러면은 딱 이 부분이 중심이 왔을 때 딱 멈추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P 이게 이제 프리퍼지라고 했죠. 공기압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기가 송풍기가 안 돌아요. 고장 나가지고 보면은 통합 스위치에서 보면은 공기 압력을 보면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럼 만약에 P에서 딱 멈췄어요. 그러면은 송풍기에 이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진행되는 부분은 화형 검출기 확인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화형 검출기가 보면은 자, 파일로트 버너 보면은 자, 점화됐을 때 보면은 화형 검출기가 보면은 착화됐는지 부착화됐는지 자, 이런 것들을 감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화형 검출기 회로에 이제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댐퍼가 이제 클로즈 됐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프리퍼지 할 때는 댐퍼가 활짝 열려서 자, 통풍을 시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연소하기 전에는 댐퍼가 뭐 프리퍼지 하고 나서 닫혀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통풍암이라는 게 있죠. 보면은 연소실에 압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압력으로 보면은 배기가스를 이렇게 밀어서 연도 또는 굴뚝으로 보면은 자, 그 배기가스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댐퍼가 처음부터 연료가 있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공기가 수시로 통하기 때문에 압력이 안 걸려 있죠.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댐퍼가 클로즈, 댐퍼가 닫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멈췄다 그러면은 댐퍼가 보면 제대로 닫히지 않았거나 댐퍼에 이상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정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번, 2번 연소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제 파일로트 연소입니다. 파일로트 연소라고 하면은 파일로트 번호가 보면은 연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로트가 보면 주번호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붙이고 나면은 자, 파일로트 번호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불이 꺼져야 되죠. 그리고 자, 저연소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연소에서 자, 여러분들 뭐 한 10일 정도 지나서 고연소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소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으로 이 딱딱딱 찢어져 있는 부분은 자, 연소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연소가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일러 운전을 이제 정지로 딱 누르면은 이때 이제 연소가 이제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퍼지에서 노즐을 이제 마지막으로 환기시키고 다시 처음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기호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각각 보면은 연소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씩 보면은 스케줄에 따라서 연소 상태가 하나씩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보면은 원래 이제 보면은 보일러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순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보일러 보면은 전원을 누르면 세 가지 본다고 했죠. 저수위, 그리고
자, 가스 압력 하한 스위치, 그 다음에 가스 누설 스위치. 자, 세 가지가 이제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원래 운전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먼저 프리퍼지를 하죠. 프리퍼지가 끝나면은 자, 근데 이제 프리퍼지가 끝나면은 차파트레스 이게 이제 220볼트에서 1000볼트 승합을 해주죠. 그러면은 이제 착화봉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스파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파일로트 이제 전자 밸브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로트 버너에 착화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화염 검출기가 자, 화염이 있는지 자,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되면은 다음 단계 메인 전자 밸브가 열리고 또 메인 전자 밸브가 열리면은 자, 여러분들 메인 버너에 이제 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연소에서 고연소로 진행이 되고 연소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다가 이제 전기를 누르면은 다시 이제 고연소에서 저연소로 되면서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포스트 퍼지를 통해서 노내를 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보면은 하나의 어떤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일러 운전을 자 기동에서 이제 전기로 놓으면은 다시 A라는 이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산발생 아까 이제 점등된다고 했죠. 적색인 램프가 딱 들어오면은 어디에서 이제 멈췄는지를 보면은 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바로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프로텍터 릴레이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뭐 번호에 보면 주안전 제어 장치 이게 바로 프로텍터 릴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아쿠아 스텝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동 온도 조절 없죠. 그래서 자 프로텍터 릴레이 할 때 따로 아쿠아 스텝 자동 온도 조절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는 콤비네이션 릴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면은 피자도 콤비네이션 피자면 맛이 두 개죠, 맛이 여러 개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두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콤비네이션 릴레이, 자 프로텍터 릴레이와 아쿠아 스텝, 자 이게 기능이 합쳐진 게 바로 콤비네이션 릴레이입니다. 네. 근데 만약 프로텍터 릴레이 쓸 때는 별도로 아쿠아 스텝 설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건 기능을 합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콤비네이션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자 버너에서는 이것도 주안전 제어 장치인데 고온에서는 차단, 저온에서는 다시 이제 재점화하고 또 수단 펌프 이런 것 등이 이제 수단되도록 하는 한 개 제어기에 그러면은 여러 개가 이제 제어기가 한 개 제어기로 여러 개가 이제 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콤비네이션 릴레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택 릴레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스택이라는 게 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화형 검출기에서 보면은 뭐죠? 스택? 네. 그죠? 스택 스위치가 있었죠. 그래서 보면 플레인 하이, 플레인 로드, 스택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택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바이메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메탈이라는 것은 열에 의해서 금속이 자 수축되거나 팽창하는 것을 이용한 게 바로 바이메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스택 릴레이도 바이메탈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보면은 금속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보면은 자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열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보통 여러분들 자 배기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도 쪽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에 연소가스가 자 배출되는 자 300mm 상단의 연도에 도착한다. 주로
연도에 스택 스위치가 부착이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자, 스택 스위치, 설치 위치, 그리고 맞는 것을 고르시. 어디죠? 그죠? 연도. 예. 자, 그리고 스택 릴레이나 스택 스위치 다 보면 연도에 설치되어 있어요. 예. 똑같은 거. 아니, 다릅니다. 예. 얘는 이제 제어 장치고 화염 멈추기는 그 화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열로 이제 감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연소가스 열에 의해서 연도 내부로 삽입되어 있는 자 바이메탈. 지금 연도 쪽에 보면은 그걸로 보시면 연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스택 릴레이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연도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내부에 이제 삽입되어 있고요. 연도에 이제 삽입되어 있고 바이메탈 이 수축 팽창으로 접점이 연결되거나 차단되거나 해서 번호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이 약간 감원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원부 온도를 이제 감지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바이메탈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연도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죠. 자, 스택 릴레이 종류, 뭐 순간 점화식, 그리고 계속 점화식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바이메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메탈. 자, 바이메탈이라는 것은 열에 의해서 금속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팽창이나 수축을 이용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바이메탈은 원래 열 팽창률이 다른 두 금속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이메탈이라고 불러요. 지금 보면은 지금 검은색하고 약간 빨간색하고 보면은 금속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열을 가하거나 또는 온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금속이 보면은 자 구부러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지. 자 보면은 여기 지금 낮은 열팽창의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자 철이 있고 자 높은 열팽창의 금속은 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하고 철하고 이제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얼음 쪽에다가 이제 얼음에서 온도를 낮췄더니 자 철은 보면은 잘 수축이 안 되는데 자 보면은 구리는 수축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구리 쪽이 많이 보면은 구부러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초로 이제 가열했어요. 네, 가열했더니 보면은 구리는 보면 열에 의해서도 많이 구부러지죠. 그래서 구리 쪽이 길게 보면은 구부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철하고 구리하고 한번 보면은 자 구리가 보면 열팽창에 좀 민감하죠. 그래서 자 온도가 낮아지면은 구리가 더 많이 보면은 수축이 되고 또 온도가 높아지면 구리가 더 많이 팽창이 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보면은 자 금속이 보면은 구부러지는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접점에 보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보면은 바이메탈 금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높은 열팽창 금속이 있고 낮은 열팽창 금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전기 연결 단자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가열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 여러분들 접점이 이게 지금 떨어져 있죠. 이걸로 접점이 붙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은 열을 감지를 한다는 거죠. 네. 자 지금은 이제 만약에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상태가 아니면 낮은 상태가 아니 지금 전기 접점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보면 그죠 온도가 낮은 상태죠. 그래서 금속이 보면은 수축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접점이 붙어 있어요. 근데 가열을 했더니 자 열에 의해서 금속이 팽창하면서 접점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때 가열을 했으면 이 상태로 접점에
붙고 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반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바이메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팽창이 닿는 두 금속을 붙여놓고 바이메탈의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더 많이 팽창하고, 반대로 자 온도가 내려가면은 또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더 많이 수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금속이 이렇게 굴러진 걸 이용해서 접점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이메탈은 약간 좀 단점이 있어요. 응답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보면은 번호주의나 이런 데 있으면은 바로 이제 감지가 되는데, 자 이거는 연도 쪽에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연소가 돼서 배기가스로 이렇게 연도로 나가야지 그때 이제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훨씬 좀 느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스택 릴레이입니다. 네. 자, 스택 릴레이 앞에서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자, 스택 릴레이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문제로 좀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이것도 외국평가에서도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스택 릴레이의 특징. 첫 번째, 바이메탈.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금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열팽창이 닿는 두 금속을 이제 접촉 또는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이게 자 온도가 높으면 너무 높으면은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상이 되면은 접점 여러분들 제대로 표시를 못 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 28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280도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외국평가 문제에서 이 부분이 이상의 온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은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틀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높은 고온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만약에 사용할 때 보면 소형 보일러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연료의 이제 소비량이 10리터 per hour 이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은 자, 시간당 10리터의 연료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보일러들은 주로 소용량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하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보일러에서 사용한다. 자, 광전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광전관이라고 하면은 빛을 감지하는 부분인데, 자 이것도 열에 의해서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따로 광전관식으로 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얘는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버너에 이제 이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택 릴레이인데, 꼭 특징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택 릴레이 나오면은 주로 뭘 이용한다고 했죠? 바이메탈. 그렇죠, 바이메탈. 열에 의해서 보면은 수축이 되거나 또는 팽창하는 걸 이용해서 접점에 붙고 떨어짐으로 해서 자 어떻게 보면은 배기가스 또 이거를 측정하는 장치죠. 이걸로 보면은 보일러 보면은 제어를 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높은 온도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280도 이하에 사용하는 거지 이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주로 이제 소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10리터 per hour 보면은 연료 소비량 이하에 사용하지 그 이상에서는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또 이 스택 릴레이가 보면은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번호를 제어하기 때문에 광전관 자 이거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평가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쿠아스텔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자동 온도 조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쿠아스텔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보면은 자, 콤비네이션 릴레이에서 나왔고, 또 보면은 여러분들 프로텍터 릴레이 나오죠. 만약에 프로텍터 릴레이 사용할 때는 자, 이런 아쿠아스텔 자동 온도 조절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만은 콤비네이션 릴레이는 자, 프로텍터 릴레이와 그리고 여러분들 아쿠아스텔 자동 온도기 기능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아쿠아스텔 자, 하이 리밋 컨트롤 또는 자동 온도 조절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스택 릴레이 또는 프로텍터 릴레이 사용할 때 별도로 보면 부착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온에서는 차단, 정지를 시키고 저온에서는 차단, 그 다음에 수단 펌프 또 이렇게 온수보일러 수단 펌프 수단하는데도 사용을 하는 거지. 이런 컨트롤을 하는데 주로 이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 한번 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그냥 지났다.